지금 국회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코로나 수혜주가 논란이 됐던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하면서 한때 정회 사태를 빚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에 이 배우자의 코로나 수혜주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다며 이 집중 공세를 펼쳤는데요. 청문회 직전에서야 이 정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역시 분석 시간을 일부러 주지 않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면 민주당은요, 이 자료 제출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 정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후보자 흠집 내기를 위한 공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해명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엔 양측이 고성을 오가고 의사진행 반론으로 이어가면서 청문회는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청문 시간 직전에 이걸 제출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부 다 분석을 하고 합니까? 그렇게 제가 천재가 아닙니다. 가장 국민들 충격받아야 될 게 마스크입니다. FTN이 주식 거래 내역을 줬는데 신의 손이군요. 어쩜 그렇게 공교롭게 오를 때만 딱 팔고 또 떨어지면은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그러고 나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제출하지 않고 미루지 않았나 의혹이 큽니다. 어느 후보자보다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후보자 개인의 주식입니까? 배우자의 주식 거래 아닙니까? 누가 내란 정당 아니랄까 봐 민생 발목 잡기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왜 해산하라고 하는지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료가 엄청 방대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좀 해야 돼서 정해를 주시고 자료를 분석할 시간을 좀 요청드립니다. 자료가 갑자기 제출돼서 분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 5분 살펴보니까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사실상 오전 청문회는 제대로 된 질의 없이 지나간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 후보자 이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언급 있었습니까? 이 오전 모두 발언에서 그간 나온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거라면서 많은 조언 부탁한다 이렇게 애둘러 말했는데요. 오히려 정 후보자는 자신이 이 30여 년간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던 점을 강조를 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자진 사퇴 없이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여야가 시작부터 부딪히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요. 오늘 정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주식 관련 내용입니다. 청문회가 정회된 다음에 이제 속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 정 후보자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정 후보자는 남편이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코로나 확산 이후 추가 매수한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본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회사 측이 손세정제까지 사업을 확대했다는 걸 알지 못했고 알았으면 조치를 했을 텐데 몰라서 통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고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강원 평창군에 보유한 농지에서 농업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엔 자급 영농을 지향했다고 했는데요. 현지에 공동 영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농사를 짓긴 했지만 중요한 작업들은 같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모두 청문회 이전 내놓았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그쳐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야당은 몰아세웠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저희가 2016년부터 주정회사로 알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을 크게 봤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알았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지에 계시는 그 공동 경작하셨던 분과 또 그분이 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작업들은 같이 진행을 했다. 농사는 이제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는. 정은경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뭐 더 있습니다.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업체 주식 보유와 함께요. 또 이번에는 과거 이 장시간 위장 전입을 했고요. 또 아파트를 사면서 불법이죠.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그런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 1991년입니다. 이 서울 노원구에 세입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이 정 후보자 남편이 3년 뒤인 1994년 중랑구에 또 다른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아파트를 사고 각각 92년 1월과 93년 3월 이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이 정 후보자 부부는 99년 6월에야 중랑구 아파트로 전입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노원구 아파트에 두고 실제로는 중랑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여기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정 후보자 남편이 또 중랑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을 묻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의 질의에 남편이 혼인 전 이 전세 임차인이 있었던 아파트를 매입을 했고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겼지만 임차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서 부득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해 거주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노원구로 전입 신고를 하고 7년여가 지나서야 실거주주인 중랑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입을 한 것이고 투기나 자녀 진학 등을 위한 위법한 목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납부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정 후보자 측은 자녀 진학 등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서도 이 두 아들의 입학과 전학 기록 등을 제출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상 자료로 당사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 이 다운 계약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관련해 야당에서는요, 공직 부적격 풀코스가 완성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은 능력보다 편법 경력이 많을수록 가산점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이제 국무위원회 기준들은 역대 뭐 5대 기준, 7대 기준, 뭐 지금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뭐 위장 전입 뭐 이런 기준들을 세워왔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도덕적 기준과 업무 전문성에 대한 두 가지 축을 봐야 되는데 도덕성 기준들을 일단은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아무래도 큰 틀에서 국민의 어떤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정은경 후보자가 여러 가지 뭐 의혹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해명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야당에서 그걸 받아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서로 간의 진실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정은경 후보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면 사과를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 사실 뭐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복지 정책 쪽에서 그래도 정은경 후보자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좀 미진한 도덕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업무 수행하는데 그렇게 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또 통과가 되는 그런 기준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했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검증과 추천 기능을 분리를 했어요. 네.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돌렸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네. 환원을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다시 검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인수위 기간도 없고 하니까 기간은 짧았겠지만은 가령 지금 불거지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어떤 거는 이 짧은 기간에 검증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검증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기록으로 다 나타나는 것들을 그러니까 말하는 가장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저는 네. 정은경 후보자의 그 배우자 네. 주식 거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국민들이 어떤 마스크를 살기 위해서 줄을 서고
또 손 소독제도 그 약국에서 거의 뭐 할당하듯이 했어요. 네. 그 피부를 느끼고 있던 그런 문제들인데 그때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거래 내용만 살펴봐도 그 시점에 관련 업체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은 더 그 세밀하게 들여봤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